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이 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신년기획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행정통합 어디까지 와 있나를 짚어보면서 가장 강조했던 점이 주민 주도의 통합이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이 행정통합 논의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시도민이 정말 이걸 바라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도 이런 행정통합의 경우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수렴하는가가 문제일 텐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네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와 같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법에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방자치법을 따르자라는 의견이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대구 경북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만 들으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 의회도 지난 12월 12일 의결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자치법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광역 단위의 통합을 의미하기보다는 기초 단위 통합 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투표법상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광역 단위의 통합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네네.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시도의 광역 단위 시도 통합이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경북이 불씨를 다시 당기면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경남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하는데, 공론화위원회 주민 의견들 듣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른바 수기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 혹은 주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간접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투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네. 최근 세계적으로 보면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의사결정이 그 선택의 횟수가 늘어나고요. 네. 대구에서도 지난번 몇 년 전입니다만 네. 원탁회의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시민들이 훌륭한 시민의식 그리고 자치 역량을 발휘한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는데요. 예. 이제 부산 경남에서 이런 행정통합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1월에. 여기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그 토론과 수기 과정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행정통합 여부 그리고 관련된 쟁점 사안을 정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남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주민투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군요. 네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2020년도인가요? 네네. 먼저 이 공론화위원회가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2020년, 2021년이죠.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그때 있었는데요.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그때 결정된 사안이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다시 이게 재개되지는 않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때 그런 과정과 결과물도 남아 있겠죠? 네, 많이 남아 있죠. 예. 그 당시에 논의가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법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내용이 그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예. 백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 21년 진행되다가 중단된 당시 공론화 논의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위에 변화된 것들을 다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다시 하고 또 정리할 것은 다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선도적인 방식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민 주도 방식을 건너뛰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렇게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은 그 일종의 불신 그리고 냉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지사가 앞장서서 논의를 주도하니까 혹시나 거기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의심도 하고요. 또 시도의회를 거쳐서 시도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은 하긴 하지만 지금 시도의회가 시도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기보다는 단체장의 의견을 많이 추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또 더 민주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 행정통합이 성사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사가 되면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네,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행정통합이 되느냐 마느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을 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합에는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굉장히 많은 아주 구체적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단체장 중심으로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도민의 의견 그리고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이 단체장들이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진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